자, 이 위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위험이 손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냐 낮냐,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자,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 이렇게 나눴죠.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이제 위험의 종류에서 위험을 인식하는 것, 위험을 인식하는 것, 위험의 인식에 따른 종류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위험은요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희 딸이 있어요. 저희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초딩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우리 딸은요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됐죠? 돈만 먹지 뭐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됐죠? 집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우리 딸이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동물농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도 키웠다가 고양이도 키웠다가 요즘은 또 토끼 키워요. 됐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어왔을 때 막 여기 등에 토끼털 막 묻어있는 거 되게 많아요. 건초 막 묻어있고. 됐죠? 우리 딸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딸은요 자, 이 동물을 보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저하고 손을 잡고 자, 앞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이만큼 큰 그 강아지 있잖아. 개 있잖아요. 멍멍이 엄청 큰 개. 됐죠? 이게 우리 앞으로 오는 거야.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동물 싫어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강아지가 오면요, 개가 오면요 나 무서워요. 무서워. 나 무서워. 나는 위험이야. 근데 우리 딸은 뭡니까? 되게 좋아해. 와! 그리고 가서 막 쓰다듬어줘요. 됐죠? 자, 뭡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위험을 느꼈고요. 우리 딸내미는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은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지만 위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말하는 위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위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위험의 인식과 관련해서 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흔히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 위험을 보세요. 자, 크게 자, 객관적 위험과 그 다음에 주관적 위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다?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에 따른 구별 기준이에요. 자, 객관적 위험은 뭐냐면요 누구를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냐면 일반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일반인들이야. 자, 어떤 사람이 보든 간에 객관적으로 다 누구든지 이거 위험이야 이렇게 보는 위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관적 위험은 특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딸, 나. 특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위험을 판단하면 이게 주관적 위험입니다. 그럼 이때 특정한 사람은 누굴까요?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찰관이야. 순경갑 이런 거예요. 경찰관. 특정한 경찰관 갑을 기준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자, 하나씩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누가 봐도 위험에 해당돼요. 그리고 경찰관도 위험이라고 판단했어.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경찰상, 경찰학에서 말하는 경찰상 위험에 해당됩니다. 이건 견해드립 없어요. 당연히 경찰상 위험이야. 됐죠? 일반인도 위험하다고 봤고 이를 판단하는 경찰관도 위험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치되면 이건 당연히 경찰상 위험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이때는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어요. 됐죠?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명백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는 XX야. 누가 봐도 위험이 아니에요. 경찰관도 위험이 아니라고 봤어. 됐지? 이건 뭡니까? 경찰상 위험이 이건 아니죠. 일단 뭡니까? 경찰상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권 발동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OOXX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명백하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온지 알겠죠? 뭡니까? OX가 시험 문제입니다. OX가 시험 문제야. 됐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겠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 상태는 누가 봐도 위험해요. 근데
경찰관은 이거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건 위험이 아닌데 경찰관만 이거 위험이다 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어요. 됐죠?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봐봐. 그러면 이 경우에 경찰관은 경찰권을 발동할까요 말까요? 이 경우에는 자, 일반인들은 누가 봐도 다 위험한 상태인데 자, 그걸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찰관 개인은 위험이 아니라고 봤다고요. 그럼 경찰관은 경찰권 발동해야 안 해요? 안 하겠지? 그래서 자, 이 경우는 결론만 말씀드릴게. 이건 경찰상 위험에 해당됩니다. 됐죠? 근데 보통 경찰관들은 이때 경찰권을 발동할까요?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발동 안 하겠지? 부작위합니다. 그럼 이 부작위는 위법하겠지? 이 위법한 부작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지 않고 나중에 심화 파트 가서 자, 경찰 행정법에서 공부할 거예요. 됐죠? 자, 이 위법한 부작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행정법 파트에서 공부할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요것만 기억해. 자,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봐도 위험한 상태인데 경찰관 개인은 위험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경찰법상 위험에 해당됩니다. 됐어요. 요것만 기억해.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바로 요거예요. 이게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됐죠? 자, 이건 어떤 상태야? 누가 봐도 객관적인 상태는 위험이 아니에요. 근데 뭐다?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찰관 개인은 위험이라고 오인한 거예요. 됐죠? 이게 공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자, 봐봐. 하나는 자, 외관상 위험이고요. 하나는 외관상 또는 외관적 위험이야. 외관상 위험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상 위험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이제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외관상 위험, 오상 위험 둘 다 뭐다? 상태는 똑같아요. 됐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위험이 아닌데 경찰관 개인만 위험이라고 오인한 겁니다. 이건 동일하는 거예요. 됐죠? 이건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요. 됐죠? 외관상 위험은 봐봐. 자, 경찰관이 합리적이고 주의 깊은 사려 깊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다? 이 외관상 위험보다 경찰관이 자, 사려 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위험이 없지만 위험이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됐죠? 따라서 사려 깊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찰관이 위험이 없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위험이 있다고 오인했는데 이 위험이 있다고 오인한 것에 대해서 경찰관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거예요. 경찰관이 주의 의무를 다 기울인 거야. 자기의 모든 이성을 다 동원해서 제대로 판단했는데 판단은 제대로 됐는데 됐죠? 위험이 없는데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요. 됐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다? 경찰관의 귀책사유, 잘못. 귀책사유는 경찰관의 잘못이에요. 과실. 경찰관의 귀책사유, 잘못. 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들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재판 봐.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때는요. 사례 있죠. 사례로 나오니까 사례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들으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외관상 위험에 해당되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시판반. 자, 여기 이제 새벽 3시예요. 밤 3시. 밤 3시야. 자, 여기가 차도고 여기가 이제 보도예요. 인도에 인도.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어. 지금 새벽 3시라고요. 인적이 거의 없어요. 됐죠? 그래서 112 순찰차예요. 112 순찰차를 타고 경찰 공무원 A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순찰을 돌다가 여기서 됐죠? 새벽 3시에 밤 새벽 3시에 자, 갑이라는 남자가 을이라는 여자를 겁탈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위험한 상태다 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달려가서 이 남자를 이 새끼야 그러고 뿡 때렸단 말이야. 그러자마자 갑자기 여기 위에서 영화 감독자가 야 까뜨 저 새끼 누구야 이씨 이렇게 한 거야. 이 말 이랬습니까? 자, 지금 뭐예요? 영화 촬영 현장이라고.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없는 새벽에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됐지? 근데 카메라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 위에서 촬영하고 있었다고. 얘가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거 보고 이럴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경찰관이 사려 깊고 주의 깊은 합리적 판단을 했죠. 근데 상황 자체가 위험이 없지만 위험이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찰관의 잘못은 없습니다. 됐죠? 이런 게 바로 외관상 위험이라고요. 내 말 이랬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든 얘 하나 더 기억하세요. 이 얘는요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는 얘야.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노인 있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그래서 보청기도 끼고 계세요. 보청기도 끼고 계시는데 그래도 귀가 안 좋아.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오정이야. 됐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TV를 볼 때는요. 자, TV 볼륨 소리를 이빠이로 해서 봅니다. 됐죠? 그래서 어느 날 밤 새벽에 됐죠? 잠이 안 와가지고 TV를 딱 틀었어요. TV를 틀었는데 마침 때마침 됐죠? 형사극 있죠? 형사극 장면에 한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TV 볼륨 소리가 크니까 맥스로 해놨으니까 TV를 딱 틀자마자 형사극에서 여자가 비명소리 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됐죠? 바로 옆에 지나가는 경찰관이 뭐야? 이거 강도 사건이다. 그래서 자, 문을 부시고 이 할아버지한테 들어와서 손 들어 했단 말이야. 이거 됐죠? 이런 상황도 보다 경찰관이 사려 깊고 합리적 판단을 했지만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됐죠? 자, 이런 게 바로 외관상 위험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이건 같은데 이거랑 보다 경찰관의 사려 깊고 합리적 판단을 했다. 그래서 경찰관의 규칙사는 없는데 위험이 없지만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과연 경찰권을 이때 발동했잖아요. 경찰관이. 그럼 이때 경찰상 위험에 해당됩니까? 해당돼요. 자, 이거는 경찰상 위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됐죠? 따라서 이런 위험의 기초에서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만약에 경찰권 발동, 경찰 개입으로 되어 있죠. 책에는 경찰권 발동을 하면 이 경찰권 발동 할 수 있고요. 이 경찰권 발동은 위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찰 발동이다?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에요. 경찰상 위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자, 이게 외관상 위험. 넘어갑니다. 오상 위험. 자, 이 두 개 헷갈릴 리가 없죠. 오상이 뭡니까? 오가 잘못된 상상이라는 거야. 잘못된 상상.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개념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자, 경찰관이 사려 깊고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대충 판단한 거야. 됐죠? 주의 깊고 합리적인 판단을 게을리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명백백백하게 위험이 아닌데 경찰기관이 제대로 주의를 기르지 않아서 됐죠? 잘못된 판단에서 위험하다고 오인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때 뭐다? 경찰관의 과실, 경찰관의 주의 의무 위반, 귀책 사유가 이건 있는 경우예요. 이랬습니까? 됐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아까처럼 똑같은 상황이야. 새벽 3시에 됐죠? 자, 영화 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겁탈하는데 자, 이때 여기 주위에다가 영화 제작사에서 자, 여기다 안내 표지를 써놨어요. 영화 촬영입니다. 들어오면 죽일 거다. 이렇게 놨어요. 그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조명이 한 100개가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크랭크를 타고 여기서 바로 옆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됐죠? 이건 뭐야? 조금만 살펴보면 아, 영화 찍네.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경찰관이 이거 다 안 보고 이거 뭐야 씨발 이거 안 보고 뭐야 이거 안 보고 됐죠? 그냥 달려가서 현행범을 잡은 거예요. 현행범도 아니지만
됐죠? 이런 경우가 바로 오상위험입니다. 됐죠? 사려 깊고 합리적 판단을 게을리해서 경찰 공무원의 과실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위험이 아닌데 위험이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자 이게 오상위험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건 경찰상 경찰권 발동의 전제 요건인 위험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당연히 위험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안 돼요. 따라서 이때는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만약에 자 경찰권 발동을 하게 된다면 이건 뭡니까? 위법이죠. 위험이 있어야, 위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위험이 반드시 있어야 경찰 발동할 수 있는데 경찰권 발동을 정당화시키는 위험이 아니잖아요. 위험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권 발동하면 뭐다? 위법이에요. 위법. 위법이에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잖아요. 개념 잘 구별하시고 얘도 기억하시고.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정리했는데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뭘로 나오냐면 자 처리예요. 처리. 자 이때는 경찰권 발동이 적법합니다. 이때는 경찰권 발동이 위법해요. 그러면 이 경찰권 발동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인데 자 보세요. 먼저 아래 갑니다. 아래. 자 이 경우 만약에 경찰권을 발동하면 위험이 없는데 발동했으니까 위법이죠. 자 위법한 경찰권 발동은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만약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주 쉽게 더 얘기할게. 봐봐. 내가 경찰 공무원이야. 나 경찰 공무원이야. 지나가다가 형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야. 됐죠? 오해하지 마. 가다가 이 민간인이에요. 나 경찰이야. 가다가 이분을 둘겨 팼어요.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분이 눈탱이가 밤탱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 위법이죠? 그러니까 위법하게 경찰 공무원이 잘못 직무를 집행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경찰관. 이 책임을 져요? 국가가 책임집니다. 아니야. 경찰관이 책임을 져요. 아니야. 국가가 책임을 져요. 아니야. 경찰관이 책임을 져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봐봐. 이런 얘기야. 경찰관이 잘못을 했죠. 경찰관한테 비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잖아. 아니 성인이 자기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잖아요. 경찰관 걔는 자기 행동을 잘못한 책임을 져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국가는 책임 없어요? 국가도 책임집니다. 그렇잖아. 삼성전자 직원이 잘못하면 삼성전자가 대신 배상해 주잖아요. 이랬지? 자 그러면 국가도 책임을 져요. 국가는 왜 책임지니?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똑바로 관리 감독 못했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위법한 경찰권 발동은 잘 들으세요. 국가도 책임을 지고 경찰관 개인도 책임을 집니다. 됐죠? 됐지? 자 짚어봐. 그러면 자 국가는 어떤 책임집니까?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봐봐. 위법하게 피해를 입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손해.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이게 손해예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거기 그 피해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배상. 그래서 이거는 손해배상이에요. 국가도 손해배상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경찰관도 자신의 행동을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되죠. 얘도 책임을 져요. 경찰관 개인도. 자 근데 경찰관 개인은 두 개의 책임을 다 집니다. 하나는 경찰 공무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징계 받습니다. 징계. 그래서 행정상 책임으로 경찰관 개인은 징계를 받게 돼요. 이게 징계 책임이에요. 잘못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경찰관 개인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칠판 봐. 이런 얘기야. 더 쉽게 얘기할게. 봐봐. 내가 경찰 공무원인데 이분을 두들겨 팼어요. 피해자가 이분이죠. 그 피해자는 국가한테 손해배상 해주세요 라고 해도 되고, 야 국가 꺼져, 네가 조연, 네가 틀지 개새끼야, 네가 돈 물어내 있잖아, 이래도 돼. 됐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돈 달라고 해도 되고, 가해 공무원, 잘못을 저지른 경찰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손해배상은. 이랬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위법입니다. 위법. 자, 위법은 법치국가 원리상 허용된 행위가 아니죠. 국가는 법에 따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위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잘 들어. 법치국가, 법치주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가야, 법에 따라서 나라 행정해, 이게 하나야. 두 번째는 만약 국가가 법을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무조건 구제해 주겠다. 이게 국가배상의 또 하나의 측면이에요. 됐죠?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이때는 뭐다? 반드시예요. 예외 없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이때는 반드시 국가건 개인, 경찰관 개인이건 간에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손해배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한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경찰관 개인한테 해도 됩니다. 됐어요? 자, 이때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손해배상 해주는 거고, 이건 뭡니까? 국가가 손해배상 해주는 거죠. 국가 손해배상.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국가배상이라고 불러요. 자, 효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쭉 갈게요. 다시 한번. 자, 두 개의 공통점. 실제는 위험이 없는데 경찰관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경찰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어요. 이건 경찰성 위험 아니에요. 경찰권 발동하면 위법입니다. 위법은 반드시 구제를 해줘야 돼.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손해배상, 국가배상, 경찰관 개는 민상 손해배상이고, 또 경찰관 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 책임도 받게 된다. 반드시. 됐어요? 이겁니다. 어렵잖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갈게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경찰 공무원이 합리적이고 사례 깊은 판단을 했고, 경찰 공무원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이건 경찰상 위험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경찰권 발동하면 적법입니다. 적법. 근데 아까쯤에 자, 지금 영화 촬영이라는 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경찰관이 자 모르고 이거를 범죄를 지랍하다가 자 장비를 망가뜨렸어요. 영화 장비를, 카메라를 망가뜨리거나 또는 사람이 다쳤어요.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자 국가야 던져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칙 안 됩니다. 왜? 적법이잖아. 자 들어. 적법이면은 구제를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입니다. 적법이면은 원칙은 아무런 구제를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됐죠?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뭐겠니? 법률에서 구제해주래.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으면 국가는 적법하다 할지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돈 줘라.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이때는 구제해줘야지. 자, 예외가 뭡니까? 법률에서 적법이어도 돈 줘 임마 국가야. 적법이지만 돈 줘 국가야 라고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요. 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구제를 해줍니다. 자, 잘 봐봐. 다시 한번. 위법이면 반드시 손해배상 해줍니다. 적법이면은 원칙 손해배상도 없는 거예요. 됐죠? 다만 법률에서 돈 물어줘 라고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제를 해줍니다. 됐어요? 자, 칠판 봐. 그럼 이때 국가가 있고 경찰관 개인이 있죠. 자, 여러분들 경찰관 개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개인은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됐죠?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적법이기 때문에
원칙은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됐죠? 법률에서 적법이어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주래. 이럴 때는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이럴 때만. 됐죠? 자, 그러면 봐봐. 위법하게 피해를 끼치면 그 피해를 뭐라고 한다고? 손해. 그에 대해서 돈 주는 게 뭐라고? 배상이에요. 근데 적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거는 손해가 아니라 그 피해는 손실이라고 불러요. 손실. 이 피해에 대해서 돈 주는 걸 보상이라고 해요. 보상. 이랬습니까? 그래서 자, 이때는 외가 뭐라고?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이야. 법률에서 국가야 돈 줘라고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국가는 책임을 지는데 무슨 책임진다? 손해배상 아니에요. 손실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법이면은 둘 다 책임을 지고 공무원 개인은 징계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국가는 손해배상이 되고 반드시 해야 돼요. 적법이면은 원칙은 둘 다 책임 안 지는데 경찰 공무원 개인은 아무런 책임 안 지고요. 국가만 예외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을 때 손실보상이라는 돈 주는 책임을 진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죠?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까요? 어떻게 내긴 됐죠? 이걸 바꿔버려요.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 경우 오상 위험에 경찰권을 발동했을 경우에는 국가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틀렸죠. 손해배상이지. 됐죠? 그것도 마찬가지. 외관상 위험의 경우에 국가는 예외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걸 바꾼다고. 이거를 됐죠? 그래서 위법 손해배상, 적법 손실보상입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이 법학을 공부 안 했어도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상식이라고. 상식.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사고를 내서 보상금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배상이라고 안 하고 보상금이라고 얘기하잖아. 됐죠? 그래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알아두세요.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여기까지